지난 주말 크림대교에서 폭발 사고가 터졌죠. 여기에 러시아가 아침 출근길에 대대적인 보복성 공격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좀 다쳤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대도시 중 한 곳인 드니프로에 미사일이 떨어지던 모습이 한 시민의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담겼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꽝 하는 소리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약 23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긴커녕 확전 기로에 있죠. 국제팀 최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크림대교가 푸틴의 자존심이라고도 하던데 여기서 폭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이 크림대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죠? 네, 지도를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남쪽에 흑해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땅이 크림반도입니다. 네. 원래 소련 영토였다가 1954년 양도되면서 우크라이나 땅이 됐고요. 네. 그러다가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하죠. 네. 그래서 소련 해체 이후 23년 만에 다시 러시아 영토가 됐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 보면은 문제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와는 연결돼 있지만 네. 러시아와는 떨어져 있게 된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 유튜브에 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 크림반도 동쪽과 러시아의 서쪽을 잇는 대교를 바다 위에 건설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크림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네.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하죠. 예. 2015년 5월에 착공해서 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네. 개통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덤프트럭을 몰고 가는 등 퍼포먼스도 연출했는데 네. 그만큼 애착을 가졌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특이하게 설계됐다면서요. 일단 30억 달러라는 많은 돈이 쓰였고요. 예. 그리고 교각을 보게 되면 촘촘하게 세워져 있고 다리의 높이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밑으로 선박이 통과할 수가 없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별로 안 좋은 그렇죠. 다리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쪽에만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배가 통과할 수 있게끔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경제적 목적보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네, 이 크림대교를 이런 방식으로 지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네네. 크림대교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그 해상을 통한 물자의 이동이 어려워졌고요. 말 그대로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바다의 항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러시아가 낮고 교각을 촘촘하게 지은 것은 혹시라도 이제 파괴되면 전쟁으로 파괴되면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전략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사고가 발생한 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대규모 공습하는 등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서 12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요. 예.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이제 이번 공격으로 11명 이상이 숨지고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더 커질 수는 있고요. 그 규모가. 네. 다만 서방 국가들은 이번 공습을 즉각 전쟁 범죄로 규정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추가 대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황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러다가 전술핵까지 사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곧바로 이번에 보복 공격을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가 병합한 4개 점령지에서도 전선이 뚫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래식 전투에서 러시아가 조금씩 밀리니까 전술핵으로 이 전황을 한번 역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0일 날 소집한 회의에서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한 대응은 강력할 것이며 그 규모는 러시아에게 가해지는 위협 수준에 상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 이것도 전술핵을 암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술핵 사용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예상되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예.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는 셈이고요. 네. 결국 두 가지 대응밖에 없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나토가 핵으로 맞대응하거나 네. 아니면 핵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고 미국과 나토가 좀 낮은 수준이라도 대응을 한다면 핵으로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아마겟돈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는데 미국과 나토가 핵이 아닌 다른 강력한 수단 대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핵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고요. 예. 미국의 위상에도 금이 가겠죠. 네. 나아가서는 핵 개발 의지를 가진 세력들, 또 특히 나아가서 북한에게도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제7차 북한 핵실험 등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핵 우산은 뭐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에서도 자체 핵 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섬뜩하지만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할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철 기자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